안녕하세요, 기티타로 기티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예언점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은 아마도 12월달 첫째 주에 올라갈 예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남은 오랫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은 미래의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2024년도의 마지막 보내는 예언점으로 챙겨가 주셔서 이 영상을 보신 지 한 달 안에 있을 일로 담아가 주셔도 괜찮으시답니다. 과연 어떤 운을 지금 타로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카드 선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이요. 네, 그럼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모두 마셨나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톤을 준비했으니까 스톤과 카드를 함께 보시면서 선택해 주셔도 괜찮으시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스톤과 함께 카드 고를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 모두 마셨죠? 그럼 오늘 리딩 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 4번, 2번, 1번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해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예언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은 사화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계속, 연속이라는 키워드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어떨 때 계속해 갈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이 카드의 의미가 딱 보이거든요. 사실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미래가 나에게 선물될 것이다 라고 읽어주고 있어서 뭔가 안정적으로 예상되는 좋은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현재가 불안전한, 내가 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관계라든지 어떤 일이 있다면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도 읽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월드 카드 옆으로 완제 여왕 카드가 떠있네요. 제가 우선 눈에 보였던 거는 약간 문어발식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좀 정할 수 있는 일도 잡혔던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속해 왔기 때문에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일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확신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잡혔던 것 같네요. 첫 번째 카드가 완성을 의미하는 더 월드 카드로 떠 있답니다. 타로 카드에서 가장 끝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죠. 이 일이 일어나는 사건은 아마 1번 분한테 진짜 맨땅에 헤딩처럼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속해왔던, 그것도 상당한 시간을 써왔던 어떤 프로젝트 속에 있어가지고 확신을 찾게 될 만한 굉장히 커다란 어떤 사건, 보상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바탕으로 시작해볼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려서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잡혔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전에 온라인 쇼핑몰 생기기 전에는 오프라인에 장사를 다 했었잖아요. 내가 옷가게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막 다 사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가게가 이제는 끝났나 보다, 나는 옷 장사를 못하나 보다 라고 걱정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자녀가 갑자기 학교에서 뭐 포토샵도 배우고 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엄마 옷을 한번 인터넷에 팔아봐도 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도 길이 생겼구나 라고 좀 체감하시는 분들도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지속해오고 있는 것들 중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찔러보다 보니까 거기서 더 확실한 거, 더 거기서 큰 게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되겠다라고도 체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비슷한 결인데 반대의 방법인 거죠. 내가 오프라인으로만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 온라인도 한번 찔러볼까? 온라인만 찔러보는 게 아니고 해외도 한번 팔아볼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빵 터지는, 대박나는 뭔가를 손에 잡게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갈 수 있게 된다 라고 좀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지라 제가 봤을 때는 좀 두 가지 포인트가 잡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번 분이 이제까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번 분도 느낄 것 같아요. 아, 이 이상의 어떤 성취라든지 뭔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해왔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 뭔가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부의 좋은 제안이라든지 기회까지도 선물 받아서 한번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사과라는 키워드 안에는 여신이라는 키워드가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인복을 통해서 그 확신을 얻게 되시는 분들도 잡히는 것 같고, 여기서는 완전 여왕이기 때문에 약간 좀 오지랖퍼인, 그리고 이것저것 찔러보는 이런 사람을 읽어주고 있어서 이것저것 해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것저것 손대봤더니 잘 되시는 분들도 동시에 보이는지라 이 방법은 1번 분 상황에 맞게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긴가민가 하는 쪽이 아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더 월드카드가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와, 이건 대박이다. 이쪽으로 가면은 와, 정말 큰 가능성이 열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결과 자체가 이쪽으로 감과 동시에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내적인 이 모든 확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 행동 방향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제 카드 옆으로 5번 완제 카드가 떠있네요.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은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써져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좀 잡히냐면 우리가 사실 어떤 정보를 탐색만 하는, 지식을 듣기만 하는 거기서 끝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생각나는 거, 배운 게 있으면 그거 이것저것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랄게요. 약간 좀 시행착오를 하면서 간다라는 감정으로 가신다면 그 모든 시행착오가 1번 분한테 또 다른 가르침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보일 것 같아서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가려고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만드는 법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광고하는 걸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걸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원활하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했을 때 막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방향을 틀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좀 읽어지는 것 같네요. 내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라 그랬더니 배송비가 국내에서 파는 거나 해외에서 파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네. 근데 시장성을 본다면 국내보다 해외가 더 크잖아요. 그렇다면 1번 분이 이 시행착오 과정 속에 있어서 국내 쇼핑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이베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데도 올려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다양하게 시도해 봤을 때 그게 약간 1번 분한테 느껴지기에는 그중에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막히는 것도 있어가지고 내 머리가 약간 투닥투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가실 것 같아서 그 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결과, 성취를 맛보게 해줄 거다.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네요. 그럼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옆으로 5번 컵의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5번 카드가 중요한 키워드를 읽어주는 것 같아서 우선은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 자체가 완성이었잖아요. 내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것이며 그게 내 인생의 기회가 되고 명예의 문을 열어주고 이름을 알리게 되거나 뭔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남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가서 더 좋은 거는 이 1번 분이 쉬운 길로 가는 거는 아니시거든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경쟁자들도 좀 잘 안 보이고요. 이렇게 성공해 나가는 1번 분의 모습을 주변에서 자타공인 인정하는 쉬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진짜 대충 낙서를 해가지고 미술가로서 성공하면은 아 저거 나도 그리겠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1번 분이 사진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예술가로서 성공한다면 와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그리겠다라는 생각도 못 하다 보니까 다 인정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우선은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마지막 5번 컵의 카드가 후에 미련이라는 키워드로 가장 중요한 변화점을 읽어주고 있네요. 첫 번째로는 1번 분이 이 과정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잘 됐을 때 내가 새로운 시작을 열었을 때죠. 딱 그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진작에 이런 방법을 행동하면서 살아왔다면 더
젊은 나이에,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놓쳐왔던 그 기회라든지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성공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좋았을 텐데 이 생각 먼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행착오. 누군가가 알려줘가지고 가는 길도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책에서 찾아보고 정보를 알아보고, 물론 이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귀인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의 귀인은 내가 물어봐야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1번분은 본인이 스스로 문을 두드리면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읽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돌이켜봤을 때 내가 그렇게 개척할 수 있었던 길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진작에 이렇게 해볼걸. 아, 내가 그 일도 이렇게 해봤었더라면 이 정도의 성공을 더 빨리 거머쥘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감정을 첫 번째로 느끼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걸 꼭 알아차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이 숫자 5는요, 완성 10까지 가는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읽어주고 있어요. 어떤 변화의 기점이 확실히 1번 분한테는 일어나는 것 같고, 그게 단순히 뭔가를 이뤄내고 시작하게 되고 어떤 자리라든지 이런 걸 선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 되더라도 한번 부딪혀보는 거, 길이 없더라도 내가 한번 공부해보고 알아가는 그 행동력 자체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 있어서 5개를 시도해봤는데 한 2개 정도는 되고 3개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1번 분한테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서, 어쩌면은 1번 분들은 내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했을 때 안 되는 내 자신을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그러시면은 뭔가 낯선 거, 안 해본 방법을 시도하기가 어려워지는 마음가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도 좀 읽히는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뭘 잘 모르다 보니까, 아,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섰던 순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모르거든요. 안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누구나 서툴러요. 근데 서툴어 하면서도 갈 수 있는 행동력, 그걸 이제까지는 내가 좀 자신감 있게 그렇게 주체적으로는 행동하지 못했어가지고 그게 아까운 이런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 같아서, 그걸 고쳐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언의 포인트,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챙겨가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좀 보면서 얘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는 두 카드가 떴네요. 지금 앞에서 귀인 메시지가 지금 잠깐 떴었는데,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밥 마실 카드가 해운 카드로 떴네요. 아, 너무 또 혼자서만 가지 마시고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제안해가지고 한번 가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행착오가 훨씬 더 쉽게 풀려나갈 것이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사실 혼자서라면 만들어내지 못했을 방법이라든지 길까지도 열려나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인복이 세게 붙기는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 친해지는 친구가 있고,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알아서 와서 친해지는 친구가 있죠. 여기서는 전자, 1번 분이 좀 먼저 다가가서 먼저 같이 가자고 하고, 이래야 친해지는 사람을 카드는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행운이자 귀인이고, 이 사람과의 시너지, 궁합이 좋기 때문에 함께 갔을 때 훨씬 더 멋진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여왕 카드가 같이 떴었던 것 같네요. 내가 오지랖을 부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땡겨주고 밀어주기도 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언 카드는 우산 밑에 카드가 떴어요. 여기서는 내가 이 우산을 씌워줘야 된다라고 읽어주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한번 도와줘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빼미라면 나는 어두운 밤을 잘 보고, 그 친구가 코끼리라면 이 친구는 야수도 덤비지 않는 동물이라서, 그래서 밤에도 안전하게 정말 꿈같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렇게 누군가한테 먼저 다가가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가까워지는 게 또 1번 분한테는 중요한 어떤 미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잡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성취하고 나면 이제까지 같이 갈 수 있었는데 같이 가지 못했던 아쉬운 사람들도 좀 떠오를 것 같거든요. 이제부터는 아쉬워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1번 분이 되신다면 더 멋진 2025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된 것 같네요. 그럼 첫 번째 카드 해석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예언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은 스토어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집중이라는 키워드가 쓰여져 있는데 집중해라 라는 조언점이기도 하면서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천히 쳐다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손바닥에 손이 딱 그려져 있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가지 마라 이런 조언점도 동시에 들리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세부 카드를 뽑아놓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들리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이번 분은 뭔가 좀 서두르는 게 있으신가 라는 생각도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뭐 새로운 일이라면 급하게 가서는 약간 안 되는, 오히려 좀 꼼꼼하게 가야 되는 뭔가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카드 옆으로 2번 소드 카드가 나란히 뽑혀져 있네요. 아, 집중이라 왜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전달했는지 알 것 같은데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카드는 그 말대로 진짜 밤의 마시를 가는, 밤의 길을 떠나는 그런 가제 여행을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괜히 서둘러서 급하게 갈 필요가 우선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준비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조금 더 알아본다든지 마음먹을 시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 소드 카드만 떴더라면 행동하셔라. 괜찮다. 그리고 마음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지금 여기서 눈이 가려져 있고 여기선 손에 눈이 드러나 있답니다. 어쩌면은 내가 망설이는 것 자체가 지금 손에 칼을 쥐고 있잖아요. 망설이는 게 옳을 수도 있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위험한 게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칼을 내려놓지 못하는 건 이 칼을 내려놓을 거라는 어떤 확신, 내 주변이 정말 안전하다라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를 수도 있고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칼을 쥐고 있는 것, 내 손이 보이는 것, 거기에 있어서는 내가 뭔가 좀 느끼는 게 있는, 지금 객관적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번 분의 어떤 인생을 살아온 빅데이터죠. 그게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급하게 갈 필요 없어. 조금 더 생각해도 되고 조금 더 지났을 때 오히려 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어가지고 엘리자베스 영화인가요?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선택은 최대한 뒤로 미뤄라. 그렇다면 운명이 좋은 것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내가 마음을 조금 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이번 분이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무조건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아이템을 정하고 있어요. 라는 상황이라면 옷을 팔아볼까? 음식을 팔아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좀 망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년이 됐을 때 아니면은 이번 달 말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뭐 의류 분야는 잘 사업이 안 된다 그러고 뭐 음식 쪽이 뭐 날개 돋친다.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사 먹는다. 이런 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그때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날 때까지 달 카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달도 지고 또 해가 뜨거든요. 명확하게 답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수가 되겠다라고 잡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방향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의 카드 옆으로 10번 컵의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보통 어떤 답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좀 찾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가족의 카드가 같이 떠있기 때문에 그냥 사적인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번 분이 이거다 싶은 걸 분명하게 듣게 되실 것 같거든요. 심지어 여기서는 정의 카드, 부활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 들었을 때 이미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경험까지도 쌓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을 지금 카드는 읽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카드는 내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부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심판받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은 내가 옷가게를 할지 아니면은 식당을 할지 고민이 되는 건 둘 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번 분은 뭐 어렸을 때부터 글도 잘 쓰고 뭐 어디 독후감 대회 같은 거 가면 상도 받고 이런 사람이었더라면 너는 그렇다면 뭐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교육을 한번 나가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번 분은 당장 가게를 내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면은 나는 글을 써본 적도 있고 상도 받아봤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겨. 이렇게 딱 마음이 잡히실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이번 분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데 부모님과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나랑 좀 오래 시간을 알고 지내온 친구, 의외로 내 자신을 타인이 더 잘 봐주기도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모습을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번 분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는데 근데 사실 나 너한테 이런 소리 처음 하는 거지만 네가 고등학교 때 썼던 그 글을 보고 나 너무 감명 깊었고 너무 깜짝 놀랐어. 이런 소리 듣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분은 그 글을 막 고심해서 쓴 게 아니고 그냥 숙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썼는 그런 글이라서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맞다. 나 그거 잘했었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장면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진짜 내가 감정적으로 친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정확한 답, 명확한 어떤 객관적인 답을 듣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고 그걸 깨달았을 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혹은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에 있어서 명확하게 방향이 잡힐 것이다 라고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 이후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이번 분한테 일어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6번 스페이드 카드, 배의 카드 옆으로 똑같은 스페이드 카드 8번 정의 카드가 떠 있는데 내가 맞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배 카드는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여행을 떠나가는 장면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되면은 육지 생활을 한동안 끝내게 되잖아요. 배에서 내가 바다 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이는 장면은 내가 더 안정적으로 내가 편안하고 마음이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장면이 우선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감을 통해서 익숙하고 안전했다라고 여겼던 기존의 환경에선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가재 여행이잖아요. 물속에만 있던 가재가 이 땅을 밟아서 여행을 떠나가는 것처럼 반대 이미지인 것 같은데 이번 분은 내가 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첫 번째 장면인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카드, 저울 카드가 떠 있어서 그게 나한테 옳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옳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그리고 합당한 좋은 제안이라든지 기회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것들이 바닥의 카드가 연인 카드로 떠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 분한테 편해롭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까지 읽어주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망설여진다면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잡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의 기점이 내 인생의 운으로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아직 완벽하게 달라졌다라는 느낌보다는 달라질 것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감정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때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요 시간 동안에 이것저것 찔러보는 거 확실하게 정하고 확실하게 그쪽으로 나아가진 않더라도 맛보기로 뭐 책을 찾아본다든지 요즘 시대가 좋다 보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유튜브로 뭔가 정보를 탐색해 본다든지 이런 거 좋겠죠. 근데 그랬을 때 확신이 좀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그 확신이 이런 방법으로 들을 것이고 그쪽으로 이동하게 됐을 때는 거기서 내가 명확한 답을 찾게 된다라고 전달하고 있어서 제 눈에는 걱정되는 게 없네요. 조금 천천히 선택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만 담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존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행운 카드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해봤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라는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활의 카드는 과거라는 키워드랑 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연애운으로 읽어드리자면 재회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과거에 해봤을 때 안 좋은 결과를 내가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번에는 좋을 것이다. 그 일을 해나가는데 행운이 붙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온다 라는 키워드가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비가 왔었다 라는 소리거든요. 옛날에 해봤는데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면 아니다. 그게 맞다. 행운이 이번에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행 카드가 떠 있네요. 그쪽으로 새로운 여행을 가달라고. 거기에 있어서는 함께 갈 수 있는 귀인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건 즐거움이잖아요. 어떤 불확실함이라든지 걱정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재밌는 그래서 내 마음이 가고 싶은 그 길일 테니까
내 마음도 좋고 환경도 받쳐준다면 확신을 갖고 갈 수 있겠죠? 그 일을 만나기까지는 아직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해도 괜찮다라는 거 지금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예언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3호분은 4번 카드, 5위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감정이라는 키워드가 달라붙는데 굉장히 좀 복합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이 카드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읽어주고 있어요. 확장하게 될 것이고 번영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4번 카드죠. 그게 나의 안정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흐름이다 보니까 내가 심적으로 달도 그려져 있답니다. 불안할 수 있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뭔가 되게 좋게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굳이 가야 되나? 이 과정이 나한테 어떤 확신과 편안함을 주기보다는 약간 불안함을 선물해 준다면 그게 중요한 예언이 맞다라고 전달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의 마지막 예언은 무엇인지 같이 카드가 나와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언을 담고 있는지 본질적인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소드 카드 옆으로 5번 완즈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근데 왜 이 카드가 갑자기 뽑혀서 나왔는지 좀 제가 알 것 같은데 이 두 카드를 보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지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숫자 5는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내가 넘어가야 될 중요한 중간 단계 터닝 포인트를 읽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스무스하게 유리하게만 펼쳐지진 않거든요. 첫 번째 카드 경쟁자의 카드, 심지어 여기서는 패배자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3호분은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내가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거나 뭔가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아마 3호분이 느끼시기에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일이 좀 지금 이미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 실패는 사실 아니실 것 같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면 괜찮은 결과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3번 분이 넘어가실 때 불편한 감정을 좀 경험하실 것 같거든요. 바꾸자니 나도 이게 나쁘지 않은 건 알겠고 근데 안 바꾸자니 여기에 만족할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듦을 느끼고 있고, 하지만 바꿔가신다면 지금 펜타클의 킹카드가 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가능성과 성취와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마라는 소리가 제 귀에는 딱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행동하고 확장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 시행착오가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될 것도 있을 거지만 그 되어가는 것들이 3번의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실패하는 거 그리고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거에 내가 겁내지 마시고요. 그럼 그건 아닌가 보다. 딴 거를 또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좀 챙겨가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사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안 되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대부분이거든요. 엄청 대출을 끌어와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안 되거나 내가 포기했을 때 그 뒷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남들의 눈치를 신경 쓰는 것만큼 내가 나의 눈치를 신경 쓰기도 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 확장했다가 4번, 5번 카드죠. 한 단계 한 발자국 앞서 나갔다가 그게 잘못된 길이고 그게 좋지 못한 어떤 결과를 선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긴 하지만 그 한 발자국을 나아갔을 때 한 번 실패하는 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서 안 나아간다면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당연히 못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게 된다면 거기에 있어서 트러블이라든지 뭔가 잘못된 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이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 이렇게 막 등 떠미는 것 같거든요. 약간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안전지대에 있으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라고
등을 분명하게 떠밀고 있죠. 3번 완즈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분명한 이동수, 행동력의 카드예요. 그냥 계획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계획할 시간에 그냥 행동해봐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대로 실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안 됐을 때 그때 드러나는 잡음이라든지 문제점이 보일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그렇게 방향성을 잡는 것 자체가 사모분한테 있어서는 다음 단계를 분명하게 열어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컵의 페이지 카드는 인생은 여행인 걸 아는 인물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어디에 갔을 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길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또 여행을 즐겨도 되고 길 잃어버린 대로 또 다른 길을 찾아가도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괜찮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여행 가서 길 잃어버리면은 패닉 막 경험하면서 막 화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가볍게 가달라고. 즐겨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정도면은 못 먹어도 곱니다. 무조건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분한테 어떤 변화가 다가오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꼭 가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클럽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많은 것들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읽어주고 있는데 그 틀을 깨고 나아가다 보니까 가능성이 열리고 외부에서 운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하나 이상의 어떤 결과물 그리고 그걸 내기 위해서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단기간 내에 많은 것들을 이뤄나가시는 게 첫 번째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건 두 번째 카드가 클럽 9번 카드로 숫자도 원활하게 드러나지고 있네요. 시행착오가 있을지언정 운 자체는 원활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태양 카드 운 자체가 나한테 행운을 담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는 것만 겁내지 않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잘못되더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어요. 라는 장면이거든요. 정말로 문제가 생길 만한 건 안 되게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게끔 이 운이 도와줄 테니까 뭔가 작은 사소한 실수, 실패 아니면 고쳐야 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걸 내가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에 갈 수 있다면 정면 돌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여행하듯이 우리가 어떤 맛집을 찾아갔는데 그 맛집 맛없으면은 다른 가게에서 밥 먹으면 되는 일이겠죠? 내가 어떤 기념품을 사러 갔는데 그 기념품 사러 갔을 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가버려가지고 없으면은 기념품이라고 소문나지 않은 나만의 그 나라만의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사오면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크게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어서 작전 변경 막 해가시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해 나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일 거예요. 문제점이 보이고 잘못되는 게 보일 테니까 그걸 풀어가는 거 그걸 풀어갈 수 없다면 그냥 다른 방법을 찾는 거 그게 3번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멀리 나아가는 여행의 카드를 뽑아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3번분은 나아가달라, 행동해달라 라고 읽어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3번분한테 있어서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의 이 타로 채널이라면 이 카펫을 깔아보는 거, 색깔을 다른 거 깔아보는 거 여기서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한 발자국이 댓글이 그렇게 달 수도 있잖아요. 카펫 색깔을 바꿨는데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또 다른 카펫을 구하면 되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한 발짝 한 발자국 고쳐 나가게 됐을 때 굉장히 먼 변화 한마디로 카펫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채널이 뭘로 달라질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게 3번분한테 풍요와 행운과 행복과 모든 것들을 선물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달라 내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달라라고 카드는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가준다면 해운 카드가 여왕벌의 카드가 떴답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알아서 나에게 올 거라고. 내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구하는 그 이상이 선물 받게 될 텐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받는 것 같거든요.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근데 벗어날 때 약간 감정이 참 묘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분도 벗어나야 되는 걸 알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인 것 같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벗어나면 여기서만 조금만이라도 내가 변형시키려고 하면은 길이 열려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독립을 하는 것만 같은 지역에서 독립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독립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해외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3번분이 나중에는 미국 가서 살지 누구 알아요. 그 시작점이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미국에 그냥 가는 거 아니죠. 직업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행운으로 준비되어 있다. 알아서 3번 분한테 다가와서 선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다는 거 꼭 믿어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세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예언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4번 분은 호박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생산성의 카드인데 내가 뭔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지속해왔던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걸 지속해달라라는 부탁도 사실은 동시에 쓰여져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값진 보상, 내 인생에 추수를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어서 8번 카드이기도 하죠. 4번 분이 꾸준하게 지속해왔던 분야 속에 있어가지고 좋은 흐름, 결심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세부 카드를 뽑아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카드 모두 다 2번 카드 같은 게 재밌는 것 같네요. 4번 분이 지속은 해왔는데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곁다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만남이 들어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나아간다면 내가 여기 합당한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어서 어떤 장면으로 말씀드리면 확 와닿으실까요? 4번 분이 이제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푹 누워있는 것만 좋아했는데 건강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운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한번 일해보실래요? 주말만이라도 상관없는데 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제안 자체가 4번분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지속해왔던 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길을 열어줄 것 같고 심지어 들었을 때 좀 합당하다. 나도 마음에 든다. 재밌겠다. 라는 감정을 받으실 것 같아서 이게 제 눈에 편해롭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농사가 실제로 그렇거든요. 내가 잘 지어야 이 호박 자체가 알차게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안 했더라면 결과가 합당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4번 분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속성을 이미 쌓아오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내가 운이 필요하다든지 이게 아니라 난 이제까지 열심히 운동을 해왔고 그 헬스장에서 친한 사람도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레이너로서도 잘 풀릴 수 있는 기반까지도 동시에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4번 분한테 있어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좀 내가 모르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번 만재카드는 인터넷상 요즘에는 그런 포인트가 좀 많이 잡히고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알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데 이걸로 인터넷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소스를 듣게 된다면 그게 또 좋을 수 있다라고도 잡히고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을 위해서 4번 분이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킹 완즈 카드 옆으로 에이스 오브 컵의 카드가 떠있네요. 자신감 있게 한번 그 기회 받아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자신감 있게 라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4번 분이 이제까지 헬스장만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내가 트레이너로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4번 분은 이 분야 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해오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운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책도 찾아본다든지 강의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오셨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자신감을 내도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완제 정점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4번 분이 알게 모르게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카드는 읽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합당하게 들어온 새로운 제안이고, 심지어 컵의 에이스 카드, 내가 마음이 너무 재밌을 거고, 그리고 이 분야 자체가 나랑 적성이 맞는, 내 인생이 이걸 통해서 앞으로 즐거워지는 이런 미래까지도 동시에 쓰여져 있어서 저는 걱정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4번 분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시지도 않으실 것 같고, 그렇게 받아가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약간 조심할 점을 짚어드리자면, 이 완전히 킹카드는 부정적으로 읽어드렸을 때 약간 폭력적인 사람으로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에이스 오브 컵 카드는 받았을 때 심장 두근거리는 장면을 읽어주고 있어서 이게 뭔가 4번 분한테는 과하게 설렐 예정인 것 같아요. 아, 좋기는 한데 너무 갑자기 설레는 그걸 생각했을 때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이걸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일이 맞을지 약간 그게 의심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 마음이 4번분한테는 또 하나의 어떤 삶의 즐거움을 선물해 줄 것 같아서 그 감정이 느껴지는 일이라면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 오히려 이렇게 챙겨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 직업이라면 진짜 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2024년도와 2025년도의 4번분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죽음 카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트레이너로서 일을 했는데 트레이너로서 너무 인정을 잘 받고 좋은 흐름을 타다 보니까 저는 이쪽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운동으로 아예 틀었어요. 이러신 분들도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죽음 카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달라짐을 통해서 4번 스페이드 카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4번 분은 내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내가 안 맞는 어디에 놓여있지 않은가 그곳에서 나를 벗어나게끔 해줄 수 있는 일이 2024년도 마지막 예언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 시작점이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너무 좀 생뚱맞은 쪽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지지를 해줄 것 같은데 누군가는 좀 강하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진짜 내 마음이 강하게 두근거리는 걸 믿고 가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소리냐면 6번 클럽 카드, 타워 카드 자체가 말을 통해 가지고 환경 속에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장면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사모분이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름난 좋은 안정적인 대기업의 좋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모님한테 나는 헬스 트레이너 될 거야. 다 때려칠 거야. 이렇다면 과연 가족들이 옳지 잘한다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사법분이 갖고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게 뭐 훨씬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그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하려고 해? 라고 좀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4번분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맞나 싶을 수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있어서는 6번 클럽 카드, 승리자의 카드다 보니까 이게 잘 되면은 정말 대박이거나 이 제안, 이 길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4번분은 안 좋으라고 걱정하는 척 이렇게 막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잘 가려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변화를 경험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를 간병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때 정말 내 사람이라면 내 귀인이라면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거예요. 근데 이때 막는 사람의 마음은 약간 반반일 것 같은데 내 편이라도 이게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막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걱정해주는 척 말을 좀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잘 될 테니까 그 말에 휩쓸리지 말아달라라고도 좀 잡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사모분은 내년을 경험하면서 내년을 열면서 큰 변화를 좀 열게 되실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가짐,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바뀌실 것 같은데 그 변화가 나한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믿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전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해운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소녀 카드가 뽑혀서 그런데 그 길을 처음 갈 때 좀 두렵긴 한 것 같아요. 심장이 과하게 쿵탕거린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가는 길이 맞나? 변화를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그 새로운 길에 있어서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맞을까라는 감정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해운 카드로 뜨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 카드는 뭔가 낯선 일을 처음 할 때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새벽 이슬은 해가 뜨면은 말라버리잖아요. 직접 시작하게 되면, 진행되면은 걱정되는 거 하나도 없을 거다. 그 자체가 행운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어서 흐름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언 카드가 달의 뒷면 카드가 떴는데 달 위에 지금 여인이 앉아있죠? 내가 욕심나는 게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해야 된다. 라고 전달하고 있거든요. 내가 욕심나는 쪽으로 가보시길 바랄게요. 욕심은 나는데 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많은 일들이 이것 때문에 안 일어나요. 제가 제너럴 리딩으로 타로를 봐드릴 때는 유연하게 가져와 주세요 라고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좋은 일이 분명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안 일어나냐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사실 제가 개인 상담이면은 가끔 뼈를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 분명 사전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든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든지 그 방법 자체가 4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첫 발자국이 걱정될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나랑 지금의 현재에 나와죠. 완전히 다른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가셨냐고, 가실 수 있다면, 행동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셨을 때 내 인생에 정말 호박이 덩쿨채 굴러올 것이다 라고 카드는 예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저도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이 길을 갔다가 뭐 돌아오자 이 정도의 가벼운 감정으로 가시기에는 약간 힘드실 것 같거든요. 하지만 타로 카드는 모든 인생의 여행을 보여주고 있고 여행 갔다가 별로면 누구라도 돌아올 수 있잖아요. 내가 헬스 트레이너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만두고 주말마다만 그냥 일하다가 평일에 그냥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4번 분은 너무 첫 발자국을 크게 도전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여기서는 조금 나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팁인 것 같고 왜냐면 두 카드 모두 다 2번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걸 확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한 방에. 하지만 그렇게 좀 이어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투잡처럼 아니면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식으로 나아가더라도 어쨌든 나아가긴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고야 말 테니까 다른 쪽에 확신을 갖게 될 정도의 결과가 드러낼 테니까 그쪽을 마주봐달라라고 카드가 부탁하고 있다는 것만 지금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4번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